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소개요 톡톡을 진행하고 있는 우채윤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함께 웃는 재단에서 함께 웃는 시리즈 4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Q&A인데요.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 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아동발달센터 부소장이신 김선경 박사님이십니다. 부소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아동발달센터의 김선경입니다. 저는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요. 지금 센터에서는 25년째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발달센터는 장애아동 및 발달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준비반입니다. 매년 30여 명의 아이들의 입학과 적응을 돕고 있고요.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난 느낌이 있는데요. 네네. 발달이 느리거나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네. 정말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책에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참 이 책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집필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매년 많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때문에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제 부모님들을 뵈면은 입학과 관련해서 불안과 걱정이 너무 높고요. 네. 스트레스가 큰 것이 공통적입니다. 예,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이제 그 초기에 장애 진단을 받을 시기만큼 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도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도 큰 스트레스이고 알아야 할 것이 사실 정말 많은데 그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참 그것도 좀 알기 어려웠습니다. 네, 실제 매년 부모님들을 만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무엇인지, 학교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또 형제들과 같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나은지, 또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보를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80여 개의 질문을 모았고 그동안에 부모 교육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책 읽으니까 아마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읽어보시면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랬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많이 불안하시고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아마 그 마음 다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책의 챕터를 보면 크게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이해하기, 초등학교 미리 보기, 초등학교 준비하기, 초등학교 생활하기, 초등학교 공부하기 6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챕터마다 부모님들이 알고 싶었을 내용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몇 부분을 맛보기로 소개해 주시면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챕터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 초등학교 이야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절차, 그리고 완전 통합과 부분 통합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등록 아동과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조금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아동이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을 신청을 좀 하면 좋을까요? 예,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교육 외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학생을 의미하고 그 특수교육 외에도 치료비 지원과 학교 적응을 위해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완전 통합하고 있는 아이도 특수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입학 전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지 못하고 아이가 그냥 입학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경우는 입학 초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학교 적응이 좀 어려운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사례를 좀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제 선정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초등학교 이제 미리 보기 파트인데요.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미리 보기에서는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 실수와 일수, 그다음 연간 일정 교과목,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화 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그 개별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맞추어서 교육 목표나 내용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이제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 3월 말쯤에 그 개별화 교육 계획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학교 생활하는 걸 좀 살펴보시다가 개별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배울 교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고요. 네. 선생님과 협의해서 결정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에 이제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과 학생, 선생님이 충분히 소통하고 학생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더 발달할 수 있게 지원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은 초등학교 준비하기, 초등학교 생활하기, 초등학교 공부하기 파트예요. 여러 연구에서 국어, 수학, 이런 학업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적응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지도 방법을 보여주시면 부모님들이 이해가 좀 팍팍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지도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긴 한데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화를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운동화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모양이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소개해 보자면, 이렇게 이름을 쓰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왼쪽에는 민, 오른쪽에는 지를 써서 이렇게 바르게 놓으면, 그 다음엔 좀 신기가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법 말고도, 이 속에다가 별표나 하트 모양 같은 거를 반쪽씩 그려줘가지고 맞추면서 바르게 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정말 꿀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책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연이어서 쓰기보단 그냥 아무데나 펴 있는 데를 쓰기가 쉽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입학 초기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거 한 장씩 넘기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찾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책가방을 쌀 때 이 클립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열면 연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부모님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으실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양말 신을 때 그렇게 발 뒤꿈치를 발등에 오게 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발 뒤꿈치가 좀 까만색이거나 색깔이 다른 모양의 양말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서 발 뒤꿈치를 우리 꿀보 한 발바닥에 오게 신어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부르면서 신었거든요. 다 비슷한 방법이겠죠? 맞아요. 네, 저 잘한 거 맞나요? 맞아요, 선생님.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면 과연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예, 실제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르치면 제일 좋지만 그 전에 필요한 기술들을 시각적 자료를 같이 이용해서 가르치거나 부모님하고 역할극하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여기 제가 책에 소개해드린 파워카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파워카드요? 네, 파워카드는 아이한테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동물 같은 그런 대상을 이용하는 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도 편한데요. 왼쪽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대상의 그림이나 사진을 놓고요. 네. 오른쪽에는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묘사하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이거는, 아이들이 새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묘사한 건데요. 이 파워카드는 아마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친구를 만나면 1. 안녕,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하고 인사를 해요. 2. 친구에게 다음 질문을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이름이 뭐니? 집이 어디야? 좋아하는 놀이는 뭐야? 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행동하고자 한답니다. 그 파워카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공룡이라면 저희 아들도 네. 정말 말 잘 들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외에 책에는 상황 이야기, 토막 만화, 비디오 모델링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예시로 실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상황 이야기 참 좋더라고요. 그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다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자기 조절할 때 좀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책에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실어놨는데요. 이제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이제 화가 나거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심호흡을 하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각적인 교재를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인 교재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좀 천천히 후 하고 한번 숨 쉴 때마다 이걸 하나씩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판을 보면서 정말 이거 획기적이다. 아니,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 네. 비장의 아이들 뭐 상담하거나 이럴 때도 아이들이 이제 숨을 고르라는 그 방법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 둘 말로 하는 것보다 붙여라. 네, 좀 천천히 정말 하게 좋은 것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초등학교 유예에 대해서 좀 언급한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는 법적으로 어린이집에 이제 12세까지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뭐 14세에 했다. 이런 이 사례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등학교 유예에 대해서 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초등학교 유예는 우선적으로는 부모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는 유예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신청하시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약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에 잘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학업은 잘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유예를 이제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초등학교에 가서 입학하고 이제 1년 동안 훌쩍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유예 결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느끼는 부분은 부모님은 혼자 고민만 너무 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 또 특수교육 지원센터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유예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하시고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의논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정말 초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시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 정말 초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에서는 아이가 배워야 할 목표 기술들을 습득하게 위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배우기 어렵다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 현재 수준으로 어떤 것을 배울 수 없다면 조금 더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되고요.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주고 가르치다가 점차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기 초에 부모님하고 분리가 어렵다면
처음에는 바로 교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아이의 불안을 좀 낮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복도, 건물 옆, 그리고 운동장, 그 다음에 교문 앞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아이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또 받아쓰기 연습을 할 때도 이제 점진적으로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받아쓰기는 요즘은 학교에서는 그 학업 부담 때문에 좀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받아쓰기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도 처음부터 이제 문장을 받아쓰는 것이 아닌 낱글자, 한낱말, 두낱말, 그 다음 짧은 문장, 긴 문장 이렇게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받아쓰기는 그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이제 한 문제를 처음에는 이제 몇 번을 걸쳐서 천천히 불러주시다가 그러다가 불러주시는 횟수를 좀 줄이시면 좋고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엄마 말고 다른 가족들도 받아쓰기 문제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학교의 규칙이 많잖아요. 근데 네, 정말 많아요. 학교의 규칙을 잘 익히지 못하는 아이라면 그림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규칙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 아이가 잘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어떤 것을 잘 습득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하고 다시 생각해 본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부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공통적인 부분이 약간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또 어떤 과제를 좀 쪼개서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부모님들 부소장님 말씀 꼭 믿으시고 초등학교 네. 입학 준비 또 요 책이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 Q&A 꼼꼼히 읽으시면서 불안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꿔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소장님 오늘 이렇게 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 책을 만들어가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는 많은 부분이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실어놨는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걱정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맞아, 이거는 우리 애는 못하는데 뭐 이런 느낌 있죠. 그 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 필요한 기술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데 내 아이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 기술들 다 습득해야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는 건 아니에요.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더라도 학교에 가서 익히고 배우면 되거든요. 네, 예, 아이들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의 시간표대로 즐겁게 학교에 다니면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만 보는 책이 아니고요. 두고두고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을 하면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특수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즐겁게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올해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입학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은 함께 웃는 재단의 함께 웃는 시리즈 네 번째 책인 초등학교 입학준비 Q&A 저자이신 이화여자대학교 아동발달센터 부소장 김선경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